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하류 노인, 일본의 빈곤한 노인들을 가리키는 유행어라고 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빈곤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축도 열심히 하고 퇴직금도 모아서 은퇴했지만 늘어나는 가계 지출을 소득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러한 일본의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 정도란 사실인데요. 우리와 20년 정도의 경제적 시차가 나는 일본이 현재 이 정도라면 2040년경에 우리나라는 중상류 노인이 많을까요? 하류 노인이 많을까요? 잠시 후 현대경제연구원 연결해서 투데이 포커스 진행합니다. 적어도 중국은 현재로선 하류 노인에 대한 큰 걱정하고 있지 않은 듯 느껴집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중국 관광객들이 오늘 하루에만 인천 월미도에서 대규모 치맥 파티를 벌인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아오란 그룹입니다. 여기서 직원 6,000명가량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죠. 인천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치킨 1,500마리, 500리터 맥주 4,500캔을 소비한다고 하는군요. 이 밖에도 숙박비, 식비, 쇼핑 이런 효과를 모두 합치면은 120억 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이 미래의 빈곤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혹시 오늘 인천에서 이 유커들 만나는 우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들께서는 그동안 저희와 갈고 닦은 중국어 한마디 정도 덧붙여 보시면 어떨까요? 자, 첫 곡입니다. The Mamas and Papas의 Monday Monday 준비했어요. 출발.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이 노후 파산이란 단어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자, 오늘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게 뭔지 왜 발생하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파산이 정확하게 뭡니까? 예, 기업들이 빚을 못 갚으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개인도 빚을 못 갚을 상황에 처하면 이제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예. 60대 이상 노년층이 개인 파산에 빠지는 것을 이제 노후 파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사회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빚 때문에 이제 노년의 삶이 파괴되는 것. 그래서 평생 열심히 자식 키우면서 살아오셨지만 노년의 빚과 생계에 쫓기면서 이제 불행하게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일본이 최근에 굉장히 이 노후 파산 때문에 문제다라는 그 NHK 보도도 있었고요.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 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더 빨리 이제 고령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는 한 10년 정도 빨랐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1955년부터 태어나신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60대로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 많은 인구 집단이 이제 고령층으로 이제 진입하면서 이제 노후 파산이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노후 30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가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자영업으로 많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으로 뛰어들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50만 명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60만 명이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상당수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노년의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노후 파산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퇴직을 하고 나서 또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퇴직하고 나서 주된 또 그 일을 찾는 것이 자영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실패할 경우 굉장히 큰 치명적인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그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하나요? 우리 그 청년들이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님께 이렇게 얹혀 사는 이런 인구들이 또 많아지면서 이것도 좀 부담을 준다면서요? 예, 이게 보기에 따라 그런데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교육시키느라고 자식을 이제 키우느라고 이제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이제 부양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자식들도 이제 직장 얻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대학 등록금까지만 지원을 한다면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이제 부양했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이제 취업 준비까지 이제 부모들이 이제 뒷바라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고령층 이제 노후 파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잘못이 아니라 사회 문제, 즉 청년 실업 문제가 노후 파산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좀 이제 사회적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정한 패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노후 파산에 전락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빈곤했던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저축이나 어떤 퇴직금 같은 것들을 모아서 퇴직을 했을 거고요. 이후에 이제 삶을 쭉 살아오다가 이런저런 지출을 크게 하면서 이 노후 파산에 이르게 될 것 같은데 패턴이 어떻습니까? 예, 가장 큰 것은 저희 나라가 이제 연금 제도가 예.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88년도에 도입이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납부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연금을 든 사람들이 보통 한 34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노인, 그러니까 기초연금까지 합쳐도 이제 50만 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노년 이제 50대, 60대로 가면서 일자리가 이제 불안해지면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원님,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노후 파산이 완전 현실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예. 보면 이제 이번에 법원이 이제 처음으로 자료를 제공했는데 1, 2월 달에 이제 1,700명이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그 중에 예. 4분의 1쯤이 이제 60세 이상 노년층입니다. 이것을 따지면 1년에 한 2,500명,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노년층이 한 950만 명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 우리가 법원 파산 말고요.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수준에서 금융기관이 이렇게 이제 워크아웃을 해주는 건데 이게 지난 3년간에 고령층이 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노령층이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즉 파산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지만 국민행복기금이나 도저히 빚을 못 갚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은 큰 의미에서 노령층이 빚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생을 살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한 10년 정도 일찍 그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던 일본 사례가 이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40년쯤 되면은 65세가 청년이라면서요. 예, 그 정도로 이 고령 사회가 되는데 이때 굉장히 큰 후폭풍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자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진짜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금 현재 노인 2분 중에 1분이 빈곤층입니다. OECD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요. 예.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9.6%입니다. OECD 평균이 12.6%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서 우리나라는 50명.
OECD는 한 12~13명만 빈곤층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이미 절반이 빈곤층, 그래서 최저 생계도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절반 수준이라면서요? 일본 한 19~20% 정도로 우리나라보다는 낮은데 OECD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제 경제 부흥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축이 굉장히 많은 세대거든요. 예. 노년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일본도 이제 노년 일자리라든가 굉장히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일본이 이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예. 이제 이런 지원도 이제 점점 어려워져서 일본도 그렇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국가는 아직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에 이제 뭐 암이나 성인병, 치매 같은 이유로 병원비도 많이 지출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이 노후 정책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인구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국가 경제에 충분히 부담을 줄 정도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당장 손봐야 되는 거는 연금입니까? 연금은 우선은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을 시기에 스스로 적립을 해서 이제 노후에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미 지금 60세 이상인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연금제도 혜택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담보로 연금으로 받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약에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택연금이나 토지연금을 통해서 그 자산을 이제 연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예. 그것이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노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갈 수밖에 없고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60세 이상 노년층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그 일자리가 뭐 최저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는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더 심각한 부분은 예. 근로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일을 해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분들에게는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최저 생계를 보장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손실을 보고 이제 빚을 이제 면제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깎아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면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원리인데. 모럴 해저드 같은 거는 우려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져서 이제 금리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갚을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굉장히 고금리로 빚을 갚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갚지 못해서 이제 연체에 빠지게 된다면 기존에 고금리로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손실을 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만약에 연체에 빠지면 이제 금융기관이 손실을 보도록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금융기관이 좀 더 신용평가를 잘해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빚을 예.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이제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게끔. 그렇죠.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애초에 신용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비중이 높잖아요. 그 개개인들의 어떤 자산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 같은 것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보자 이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일자리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또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인생을 한 치 앞을 못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노후 파산 막으려고 지금 현재 계속 돈 모으기보다는 오늘 하루하루 의미 있게 즐겁게 돈을 쓰자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되면 연체에 빠지면 예. 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삶 자체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제 끝까지 이제 빚을 갚도록 유도하고 무리하게 이제 빚을 갚도록 이제 추심 기관이 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법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의 생계는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을 돼야 되고 뭐 그런 의미에서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뭐
떼먹으려고 빚을 안 갚는 게 아니거든요. 갚으려고 하다가 못 갚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적어도 뭐 노년층에 있어서는 그런 제도들이 좀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주택연금 그리고 노인 일자리 여기에 헤어컷이라죠. 빚 탕감 부분까지 세 가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저는 도원교통에 근무하는 추기석이라고 합니다. 한 7년? 아니다.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16년? 그 정도 됐네요. 6514번. 뭐 힘든 일이야. 뭐 밥 제때 못 먹고 차 막히고 끼어들고 그런 거죠.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일반 사람하고 다르죠. 우리는 이제 뭐 새벽 4시, 점심은 10시부터 2시, 저녁은 4시부터 8시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먹는 게 다르니까 좀 위에 부담도 하고 좀 먹고 또 바로 또 앉아서 운전해야 되니까 힘들죠. 애들 키우고 먹고 사니까 보람 느끼죠. 가끔가다 인사하면 인사 받아주시는 손님들 그분들이 참 고맙죠. 바람이라면 뭐 우리 가족 건강하고 회사 사고 안 나고 1년 잘 넘어가는 거 그거죠. 네, 그렇죠. 이 식사를 제때 못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특히 그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사람들은 식사를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지만 운전기사분들의 도움을 받지만 정작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때 한참 일할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식사 시간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참 건강에 좀 걱정이 되는 이런 지점인 것 같은데 우리 추기성님 앞으로도 안전 운행도 중요하지만 건강 운전 각별히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여하실 분들은요.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1부 끝곡은요. On My Own 내 힘만으로 이런 뜻이죠. 패티라벨과 마이클 맥도널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출발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 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월요일이죠. 경기도 행정 탐방합니다. 수도권 가구단지는 대부분 경기도에 있죠. 경기도가 가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자,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가구업체 지원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융복합 기술 개발 그리고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최근 우리 국내 가구 시장은 그 가구 공룡 이케아의 국내 상륙을 했고요. 이케아가. 그 다음에 또 이에 맞서 한샘이라든가 현대 리바트 등 그 대기업들이 공격적 마케팅을 허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일부 대기업만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함에 따라서 대중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침태진 그 중소기업 가구 기업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 기존 가구에 편리한 그 디지털 기능을 섞고 그다음에 또 건강 관리 기능 또 소비자의 감성을 고려한 스마트 기능 등을 접목하면 물론이거니와 친환경 자재와 전통 소재 등을 활용해서 실용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 융복합 디자인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도내 대기업들이 가구 기업들이 그 국내의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개척하고 그래서 매출 등대와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기능과 건강 기능, 뭐 소비자 감성, 스마트 기능을 융합시킨 한데 모은 그런 가구 디자인을 지원한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디자인을 하는 거를 어떤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까? 재정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제 그 자체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우리 도내 가구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구 전문 디자이너가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각각의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디자인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돼요. 또한 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그 이제 스타 기업화 한다고 하죠. 그 체계적인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주고 그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말이죠. 그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고 우리 경기 가구 인증센터의 우수한 가구 전문 디자이너가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경쟁력을 향상시켜줌으로 인해서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지는 참 좋은데 그 디자이너들이 원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 디자이너들이 다 있을 텐데 좀 뭐 반발은 없었습니까? 반응은 그렇지 어떻습니까? 않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은 이제 자체 디자이너들이 있고 그 이제 디자인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내 그 대한민국 가구의 그 기업의 85% 이상이 다 10인 이하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구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 지원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틈새 시장을 저희가 노려서 이제 가구 강소기업을 만들고자 디자인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좀 평가를 받으려면은 국제적으로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될 텐데 이런 장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명품 가구 하면 이제 떠오르는 나라가 이탈리아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장인들이 더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음에도 저희 나라에서는 체계적인 디자인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부족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가구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소통을 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들과 같이 연계를 시켜줘 가지고 우리 가구 장인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국제 가구 박람회 등 참가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거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밖에 또 추가적으로 가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 가구 기업과 전문가들이 그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그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영세 가구 기업을 위한 가구 공동 전시장을 만들고 물류 센터를 만든다든가 이거는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가구 개발을 위해서 경기 가구 인증센터가 경기 도내 9개 시군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구 디자인 창작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20명의 젊은 디자이너들 창작 공간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가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서 가구 기업 전체가 동반 성장하고자 가구 기업 간 공급자 박람회라든가
대한민국 가구 디자인 공모전, 가구 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이렇게 가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도 아마 방송 들었다면은 관계자들이 이 관련 내용 추가적으로 뭘 보완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봉진 아나운서 早上好. 아우,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선생님 아침 식사하셨어요? 네, 저는 아침 식사 꼭 해요. 네. 밥 굶으면 성격이 좀 예민해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뭐 지금까지는 원만했던 것 같은데 네네. 잘 챙겨 드시고 오셨군요. 네, 매일매일 잘 챙겨 먹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잘 안 먹는 편인데 네. 또 아침밥 중요하다 이런 소식은 많이 뉴스로 전하거든요. 네. 아침밥. 이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우선 밥이라는 단어를 중국어로는요. 네. 饭이라고 해요. 饭. 한 번 더 饭. 饭. 그래서 우리가 밥 먹었니? 라는 표현으로 你吃饭了吗? 아, 이거 배웠잖아요. 네, 맞아요. 네, 吃饭了吗? 네, 맞아요. 네. 그때의 饭자가 바로 밥이고요. 아침밥은 우리 아침 인사 早上好 할 때 早자를 따서 早가 아침을 뜻하거든요. 예. 早饭 하면 아침밥. 따라해볼까요? 早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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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점심밥은요. 네. 낮 오자, 정오 할 때 그 오자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우라고 하는데요. 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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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바로 점심밥이에요. 早饭. 그리고 우판. 네, 잘하셨어요. 아, 벌써 배가 고파 오네요. 자, 早饭, 우판. 네. 그 중국 사람들은 뭐 브런치 요즘에 네. 우리는 아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중국 사람들도 아점을 먹긴 먹는데 그 아침, 서양 점심? 문화에서 그렇죠. 서양 문화에서 들어온 거고 네. 중국 사람들은 주로 아침을 밖에서 사서 먹어요. 사서 먹어요? 네. 오. 콩국이라고 해서 우리 네. 두유랑 비슷한데요. 떠우장이란 것에다가 떠우장. 네, 떠우장 그리고 꽈배기 같은 그 튀긴 밀가루 튀긴 거 아주 네. 고소한 것을 그 떠우장에다가 찍어 먹는데요. 그 꽈배기 같은 거 이름이 여우티아오예요. 여우티아오. 네, 여우티아오. 여우티아오. 네. 그래서 중국인들은 보통 아침 식사를 집에서 먹지 않고 밖에서 사 먹어요. 아, 이거 한번 검색해서 찾아서 사 먹어봐야겠어요. 네. 한국에 파는 데가 있을까요? 없겠죠.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여우티아오. 쪽에 있으려나? 네, 여우티아오. 아무튼 떠우장. 아침 식사는 짜오판, 그리고 점심은 우판이었습니다. 오늘 네. 잘 배워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네, 끝번호 2575번님, 저도 밥심으로 일합니다. 특히 아침밥은 필수죠. 점심시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셨어요. 출근하면 사실 바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이 점심시간 아니겠습니까? 언제 올까 하면서 아침 업무를 빨리 처리하죠. 자, 샵 0945번으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입니다. 운전하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버스나 택시, 화물, 운송 등등 다 상관없습니다. 운수업 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이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요. 이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2016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닐 세다카의 Breaking Up is Hard to Do.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뉴스가 나오는 곳입니다. 출입처. 이 출입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연결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오늘은 인천입니다.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슬슬 서해 꽃게잡이철이 다가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해 연평어장의 봄철 꽃게잡이 조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연평어장은 인천 연평도 인근 801제곱킬로미터 해역에 형성된 어장으로 현지 어선 30여 척이 꽃게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봄철 꽃게잡이 기간인데요. 예. 어구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늘부터 출어가 허용됩니다. 다만 어구에 그물을 붙이는 작업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야 합니다.
지난해 봄철 연평어장에선 469톤의 꽃게가 잡혔습니다. 예, 이 인천 쪽에서 꽃게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소래포구나 연안부두 어시장 가면은 구매하실 수가 있죠. 봄철에는 암캐가 맛있고 이 가을철에는 숙회가 맛있습니다. 이 꽃게. 그런데 이렇게 꽃게잡이 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바로 중국 어선이 극성을 부릴까 걱정입니다. 네, 연평도 등 서해 5도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또다시 극성을 부릴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서해 북방 한계선 주변에 출몰한 중국 어선은 약 4만 6천 척인데요. 예. 그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어구 훼손 등 총 14억 원의 어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시와 옹진군, 인천해양경비안전선은 올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어업지도선과 해경정을 은평어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도발 등 그 당시에 대비해 일본과 협조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그 폐선도 활용한다던데 그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인천시는 수명이 다한 132톤급 어업지도선 인천 214호를 연평어장 해저에 투하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 방지 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1977년 11월 건조된 인천 214호는 병원선, 어업지도선으로 인천 섬 주민들과 함께하다 지난해 11월 폐선됐습니다. 인천시는 중국 어선의 그물에 손상을 주기 위해 214호의 상층부에 예리한 갈고리를 설치해 해저에 투하할 계획입니다. 예. 서해 바다를 누비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했던 어업지도선 214호. 수명을 다한 후에도 바닷속에서 우리 어족 자원을 지키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바닷속에 장애물까지 설치해서 이 중국 어업 자체를 좀 막고자 하는 노력들 참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리고 최근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는데 인천 쪽은 어떻습니까?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보다 5,794만 원이 늘어난 8억 6,988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네.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마이너스 6억 8천만 원을 신고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재산이 적습니다.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도 지난해보다 재산이 6,957만 원 증가한 8,737만 원을 신고했는데 17개 시도 교육감 중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보다 2,235만 원이 늘어난 3억 4,695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네.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29억 9,569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의 재산이 188억 3,172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아누레 보첼리와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안 로즈, 장밋빛 인생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속보가 하나 도착을 했네요. 인천 간석동 주택에서 남성 2명이 흉기로 대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전 남자친구가 선배에게 흉기를 들고 대치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